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첫 발을 디딘 지 11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연방정부가 미주 한인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선언한 지도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선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선포식을 가졌고요. 뉴욕시 의회도 처음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그 선포식을 오늘 가졌습니다. 이 모두가 한인들의 한 표 한 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은 미 전국 40개 도시에서 미주 한인의 날 관련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모습을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 회의가 열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최초의 한인 슈퍼바이저의 공식 첫 업무는 미주 한인님이 112주년을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미셸 스틸박 신임 슈퍼바이저를 비롯해 4명의 슈퍼바이저들은 서명이 담긴 결의안을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들을 대표해 오씨 한인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126년 역사의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에 그러니까 레졸루션도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또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민 선조 어르신들께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좋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어제 세크라멘토 주의회 청사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이 참석한 주의원 6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예전에도 기념행사는 있었지만 한인의 날을 공식 결의안으로 제정해 주의회 전체 표결을 거친 건 역시 올해가 처음입니다. ACR3 is an important measure celebrating the important contributions Korean Americans have made here in California.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LA 곳곳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자긍심을, 타 커뮤니티 사람들에게는 한인 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가 왜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LA 한인회도 오늘 공강과 주요 한인사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 한인이민 112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이후 회관 밖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개항했습니다. 그 밖에 글렌데일과 부에나파크, 얼바인 등 남가주 각 지역 시의회는 조금 전 끝난 저녁 회의에서 일제히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거행했으며 내일은 LA 시의회에서 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주에선 지난 2010년에 미주 한인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만 뉴욕시 차원에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뉴욕시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2월 17일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포식을 한다는 거, 그것도 세계 심장부이자 세계 수도인 뉴욕에 산다는 게 우리 한인들의 특히 해외 동포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기뻐해야 될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의안 제정에 적극적이었던 중국계 피터구 뉴욕시 의원은 미주 한인의 날은 바로 아시아계 이민자의 날이라고 강조합니다. So I guess it's a celebration for all of us, not only Korean Americans. I'm Chinese. I'm very happy and very proud. Today we are all Korean Americans. 뉴저지 버겐 카운티 청사. 이곳에서도 오늘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Do hereby proclaim January 13, 2015, Korean American Day, a day of honor in Bergen County. Congratulations. 벌써 10년 이상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을 해갖고 이렇게 기념을 해주는 걸 보니까 그만큼 한국적인 힘이, 한국 사람의 힘이 많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나, 또 많이 인정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 2010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관련 부대 행사들이 야외에서 있을 예정이었지만 화씨 18도까지 떨어지는 급작스런 한파로 아쉽게도 야외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오늘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4명의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을 선정했습니다. 미국 태권도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무술인 이중구 씨를 비롯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최초의 아시아계 우승자 짐 백, 미국 프로풋볼의 MVP 하인스 워드, 그리고 동계올림픽 동메달 수상자 토미 도슨 등이 공동으로 지명됐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오늘 가졌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주정부와 시정부는 한인사회의 발전이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시카고 KBS 방송의 노희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2시 시카고 다운타운 데일리 프라자 앞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한인들이 모였습니다. 늘 하는 그 태국이 개양식이지만 할 때마다 애국심이 또 더 배양되는 것 같고 또 태극기가 일주일 내내 걸려 있다는 게 또 한국 사람들 지나가다 오다 보는데 더 반갑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커지고 더 발전해서 사실 우리 미주 한인 동포들의 생일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오늘을 가장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바람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스티브 킴 주지사 인수위원은 새로 취임한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I encourage all Korean Americans and the people of Illinois to celebrate the many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and to recognize the positive impact of Korean Americans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of Illinois. Sincerely, Bruce Rauner, Governor.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9번째를 맞이하는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며 2007년부터 시작된 시카고와 부산의 문화사업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미주 한인의 날 행사는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부심을 고취시켜줄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KBC 뉴스 노희진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 침체에서 벗어나 3%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 침체에서 벗어나 3%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유가 급락세가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세계은행이 예측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지난해 2%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내년과 내후년인 2017년까지 3%대 초반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저성장 속에서도 미국 경제만 유일하게 선전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는 주요 변수로 전망됐습니다. While lower oil prices are good overall for the global economy, and that's what we do say in the prospects, the process of falling creates uncertainties, winners and losers. 반면 원유를 수입하는 개발도상국에는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과 함께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됐습니다. 또 인도가 향후 2년 안에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선 일본과 같은 저성장을 우려하면서도 정부의 건실한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Korea has a strong policy framework. Fiscal balances appear to be in good shape, and if supported by necessary policy measures, I think Korea can have healthy growth rates. 세계은행은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금리 정책, 그리스 총선 등도 향후 경제 지표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4차 핵실험 계획을 중지하겠다고 또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유엔 무대에서입니다. 이 문제를 국제 쟁점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부임 후 첫 회견에 나선 안명훈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 지난주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맞교환 카드,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전제로 핵실험 중단을 다시 던졌습니다. 안 대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천명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적어도 올해 한미 군사 훈련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ited States wants additional explanation about our proposal. If this proposal is put into practice this year, many things will be possible. 미국이 이번 제안에 대한 추가 배경을 알고 싶으면 직접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미 군사훈련과 핵실험은 별개라며 북한 제안을 거절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 기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소니 해킹 사태에 대해선 북한은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Established hostile policy against my country, impose any kinds of pressure against my country, which we cannot accept at all. 안 대사는 미국이 또다시 북한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 등을 위협하며 공격적으로 나왔던 지난해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성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선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라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원구성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첫 공개 일정으로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20여 명의 참석 의원들은 하나같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더욱 압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We need to step up and target those financial institutions in Asia and beyond that are supporting the brutal and dangerous North Korean regime. Let's remember that the greatest threat the regime in Pyongyang poses is to its own people. 정부 대표로 출석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현재 거론 중인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But I'm hopeful that inter-Korean dialogue will support our overall efforts on denuclearization as well. 미 하원은 물론 상원도 곧 대북 제재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함께 사이버 공격까지 겹치면서 미국 조야에는 대북한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